네, 사건 파일입니다. 이승우 변호사, 원영섭 변호사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조금 전에 칼럼으로 김경수 사면 복권, 김경수는 복권이죠. 사면은 1년 8개월 전에 한동훈이 때 건의해서 시켰어요. 이 문제 관련해서 지금 한동훈이가 지금 반대하고 나서서 정말 황당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우선은 그 사면권이라는 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건 뭐 너무나 다 잘 아시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사면은 항상 할 때 그 여야 그러니까 각 진영의 인사들을 골고루 사면하는 게 그동안의 관리였습니다. 한 번도 일방의 진영의 인사를 사면하거나 뭐 다른 진영 인사는 사면 안 해주거나 그런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사면 복권되는 그 우리 보수 진영 인사들을 보면 옛날에 그 적폐 수사의 대상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그 대표가 본인이 검사일 때 잡아놓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자기가 이제 국민의힘으로 입당을 했으면 그런 사람들에 대한 사면 복권을 본인이 먼저 주장을 하시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보수 진영의 사면 복권을 주장해야 한다는 거는 진보 저쪽 좌파 진영에 사면 복권자가 있을 때 침묵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 두 개가 같은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본인이 김경수에 대한 복권을 반대한다. 그것을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한다. 그것은 다시 이야기를 하면 보수 진영에도 사면 복권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예, 같은 논리인데 지금 뭐 이분이 그 사면권이라는 것 자체를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이야기들을 공개적으로 하는 거는 뭐 대다수의 우리 그 보수 지지자들이 김경수 복권에 대해서 찬성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그런 이제 지지자들의 어떤 인기 영합적으로 이제 그 국정 운영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면권 행사에 대해서 공개 반대를 하면서 코멘트를 했다는 것은 집권 여당의 당대표로서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당대표가 바둑이 한 명 풀었다고 해서 그거에 관여하실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 때 사면해달라고 사실은 제청하지 않으셨습니까? 복권 사실은 따라가는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게 사실 민주당 지금 보면 뭐 김두관, 정봉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전 그 민주당 원로들도 민주당 이렇게 가면 안 된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김경수를 이렇게까지 키워줄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보내주는 거 뭐 저는 대통령 어떤 고유의 판단에 대해서는 당대표가 존중해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뭐 그리고 다음 제가 그 당에서 원래 그 사면과 관련한 명단이나 의견을 올리게 되는데 네. 누굴 사면 복권 해달라고 했는지 그 명단 한번 밝혀봤으면 좋겠어요. 당에서 정말 그 본인이 그 적폐 수사 때 그렇게 많이 그 잡아놓은 우리 쪽 보수 진영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사면 복권을 요청했는지 그거는 한번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왕 말 나왔으니까. 저는 반대입니다. 사면권 썼을 때 계속 그 얘기 언론 지면상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전체적으로는 전국에 부담을 줄 수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옳다 하더라도 이 내용에 대해서 서로 너무 이렇게 논의가 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한 문제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게 대통령 사면권이면 예. 대통령이 어느 날 결단 내리면 이렇게 결단을 내렸구나 하고 그렇죠. 그때부터 한두 마디씩 하는 거지. 예. 그리고 꼭 할 말이 있으면은 그 내부적으로 내밀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은밀하고 위대하게 내밀하게 해야죠. 하는 거지. 예. 참네. 정말 한심해요. 자, 새 검찰총장의 심우정 법무부 차관이 지명됐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네, 71년생이고요. 사법연수원 26회이고 전형적인 기획통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특수부 검사라고 한다면 이제 실제로 그걸 전면에 나서서 이제 싸우는 이런 역할을 하시는 그런 수사 일선에 있는 분이고 기획이다라고 하면 전체를 조율하고 인사, 재무, 뭐 계획 또 전체적인 조직 구성, 그다음에 검찰의 미래 이런 것까지 다 이제 연구하는 분이고 이런 분들은 이제 보통 갖고 있는 능력치를 보면 기획력과 보고서 그리고 장기 계획 같은 게 굉장히 능한 분들이 많고요. 아주 제가 볼 때 신망을 받는 분이다라고 저도 계속 여러 경로로 듣고 있습니다. 네. 그 심대평 지사의 아들이죠. 예. 예. 그래서 아마 보수 진영의 그런 어떤 스타일이 좀 있으시지 않을까라고 일반인들도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검찰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찰을 망가뜨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신속 수사가 안 되는 겁니다. 신속 수사가 안 되고 네. 단순히 신속 수사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뭐 어떤 정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뭐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포인트별로 수사 개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수사 개시하고 신속하게 수사하면서 어떻게 수사하는지를 일단 그다음 문제 거기까지 가지도 못하겠어요. 일단은 수사를 개시하자. 개시한 수사는 빨리 진행하자. 적어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기획통이 이 검찰총장을 맡게 됨으로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지금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다른 후보자들은 특수통이지 않았습니까? 저는 특수통은 수사를 잘하자, 어떻게 하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기획통이 오셨으니까 적어도 포인트별로 수사 개시가 안 된 게 있으면 수사는 일단 개시하고 그리고 이제 수사가 개시된 수사 중에 느리게 가는 거 있으면 빨리 진행시키게 계속 드라이브를 건다는 면에서 이번에 이제 그 기획통이 그 검찰총장이 됐다는 거는 적재적소의 인사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를 잘하잖아요. 네네. 그 검찰총장이 이창수 지검장이 수사하는 거 방해만 안 하고 예. 그다음에 바깥에서 좌파들이 외압을 가할 수 있잖아요. 예. 그때 막아주고 예.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전형적인 원칙주의자로 보이거든요. 네. 그리고 조직을 안정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돋보이는 그런 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중앙지검장이나 전주지검에 있는 여러 수사들이 오히려 이 소식이 이제 나온 다음부터 네. 더 적극적으로 수사에 이제 뛰어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잖아요. 이제 여러 가지로 인선이 안정될 것이다라고 아하, 믿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댓글에는 심우정, 예. 청성신문, 예, 청성심시죠. 청성신문의 떠오르는 별, 차차기 대선 주자급임. 뭐 그럴지도 모릅니다. 이름 자체를 지으실 때 예. 비 내리는 조정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침착하게 뭔가 심사숙고하는 아하. 그 조정의 관료의 모습을 이름에다 심었단 말이에요. 평생에 막 화두를 갖고 있을 거라서 그렇게 기대하는 것도 무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런지 지금 검찰이 문재인 정부 주사파 정권 때의 그 핵심 또 부정부패 비리 혐의를 받고 있던 자들을 계속해서 지금 줄소환하고 있어요. 네. 임종석이가 이제 마침내 소환됐네요. 그 중진공 관련돼서 이사장 결정됐던 그 이상직 네. 전 의원 네. 보면 뭐 완전히 그 부정부패 비리 종합 선물 세트였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타이스타젯 그 관련돼 갖고 문다혜 네. 전 남편에 대해서도 관련돼서 여러 가지가 이게 그런 대가성으로서 채용을 시켰던 것 아니냐 네. 이런 문제들까지 있었고 여태까지 여러 사안들과 관련돼서 문제됐던 것들인데 임종석 전 비서실장 뭐 소환 통보 받았다고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생각에 가서 열심히 참고인 조사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이상직 관련해서는 뭐 청와대 인사 관련 그 루트가 전부 다 지금 수사 대상인 거죠? 예, 결국에는 뭐 문재인 대통령을 빼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예, 특히나 뭐 울산 선거 사건, 서해 공무원 비서 사건, 그리고 이스타 사위 채용 사건, 이게 전부 다 문재인 대통령 빼고는 설명이 안 되는 사건인데 그 전에 수사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언제 소환되는지 그 타이밍을 계속 한 2년 동안 보고 있었어요. 임종석이 소환이 된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한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임종석에 대해서 조사를 안 하면 그러면 일단은 그 비서실장이었으니까 뭐 문재인 대통령이 비서실장을 두고 다른 사람들한테 말단에 직접 지시했을 리는 없고 뭐든지 결국에는 임종석에 대해서 소환을 하고 조사를 해야 그리고 네. 나야 이제 문재인 대통령한테 올라가는 길이 열리는데 네. 그거를 2년 동안 안 했다는 거는 뭐 사실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어떤 사유를 들더라도 제가 볼 때는 그 변명을 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하. 이제는 지금 모든 게 이제 바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오고 나서 굉장히 이제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이제 심우정 그 내정자가 왔기 때문에 이원석 검찰총장도 나머지는 말년병장이죠. 말년병장처럼 그냥 이제 수사나 이런데 좀 손 떼고 마무리 정도 잘 하게 되실 것 같아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요. 예. 자, 제가 오늘 정론일침을 좀 시간을 많이 들여서 축구협회와 배드민턴협회 그리고 대한체육회 전반에 대해서 전면적인 수사와 개혁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선 축구협회하고 배드민턴협회는 당장 뭐 수사 선상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네네. 예, 이 상황 좀 두 분 정리 좀 해주실까요? 하시죠. 아니 그 네. 아무래도 그 축구협회 같은 경우에는 홍명보 감독과 선임과 관련해 가지고 그리고 그 동안에 이제 그 여러 가지 내부적인 감사나 이런 것들이 좀 부실하게 이루어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조사를 하려고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배드민턴 협회는 결국 이번에 금메달리스트 안세영 네. 금메달리스트가 이제 협회 내부의 지원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발언한 것 때문에 사실관계 확인이 좀 필요하게 돼버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네. 그 안세영 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좋은 결과가 사실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협회 차원의 불미스러운 사태가 이 결과를 계기로 해가지고 드러나는 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해요. 네. 그런데 결국 이제 뭐 안세영 선수냐 협회냐 이 두 분의 이야기가 이제 약간 달라지는 것 같은데 입장 차이도 있고 근데 어쨌든 그 디테일하게 확인해 볼 부분은 확인하고 항상 이제 체육회 쪽에서 이런 뭐 기존에 쌓여있던 문제가 만약 있다 그러면 이번을 계기로 제대로 한번 털고 가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네. 그 젊은 선수들이 더 그 선진화된 그런 제도 하에서 더 많은 훈련과 또 더 많은 이제 성과를 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지금이 좋은 계기라고 보여진다. 그 86년 아시안 게임 직전부터 그 전두환 대통령 때 스포츠 관련된 대한체육회 여러 가지가 다 구성이 되고 사실은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단계에서는 사실은 국가 전체의 엘리트 스포츠를 육성한다는 측면에서 대한체육회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많은 뭐 공로가 있었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네. 이제 그 후에 운영되는 걸 보면 국가 경제 규모는 커졌고 또 개개인의 역량들도 커져서 뭐 사설 클럽이나 스포츠 관련된 개인들의 역량들로 사실은 국가 전체보다 뭐 국제적인 그런 문제까지 그러니까 수준까지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거에 맞춰서 사실은 체육회나 체육협회가 발전하지 못했던 것 같고 이런 점에서 특히 이제 대한체육회의 산하에 있는 대한축구협회는 지금 사실 보면 거의 뭐 이건 난맥상에 가깝다. 거의 뭐 이게 자유당 때 있었던 조직인가 막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고 업무상 배임과 업무 방해 뭐 이런 것들로 이제 협회장과 기술 담당 이사까지 지금 고발되는 그런 상태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네. 이렇게 됐을 때 전체적으로 이제 문체부에서 한번 전체를 정비를 해서 시대에 맞는 대한체육회와 협회의 새로운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지금 우리 선수들 국가대표 선수들이 다 20대, 10대 후반 그렇죠. 그렇잖아요. 30대도 그렇습니다. 별로 없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야말로 MZ 세대 건데 이 사람들을 어쨌든 이제 서포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협회인데, 그렇죠. 대한체육회도 선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네네. 여기는 뭐 정말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죠? 저 19세기 시대 이 마인드 갖고 있는 사람들이 딱하니 앉아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조사하면 아마 이제 뭐 그냥 추측이긴 하고 뭐 상당히 뭐 개연성 있는 추측이긴 한데요. 네. 횡령 배임 사안이 아마 많이 터질 겁니다. 왜냐하면 그 국가에서 보조받는 보조 부분들을 하고 또 다양한 형태로 이제 그 스포츠 경기마다 또 받게 되는 이런 수당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이제 분배를 제대로 했느냐 그리고 그 명목이 정당하냐 이런 문제와 관련돼서 이제 뭐 원하든 원하지 않든 문체부 조사를 통해 갖고 다양한 형태의 횡령 배임 문제가 이제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체육이란 게 근본적으로 도제식으로 그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인터넷 동영상 보고 체육이나 이런 것들을 뭐 연습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감독이나 뭐 아니면 그런 고위직 코치진이 한 명 한 명을 이렇게 도제식으로 훈련을 시킬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제 그 훈련을 시키는 쪽과 그런 어떤 훈련을 받는 쪽에 그런 그 스타일에 따른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이제 MZ 세대들 젊은 선수들은
선진국에서 나서 자란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은 선진국에서 나서 자랐어요. 근데 이게 그 대한민국이라는 선진국. 선진국. 그런데 과거에 이제 협회의 그런 고위직이나 이런 협회 임원급에 있으신 분들은 사실 후진국에서 나고 자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각의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는 거예요. 아하. 근데 이분들이 체육을 가르치는 과정에서는 육체적으로 이게 그 굉장히 밀접해서 컨택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하나의 커뮤니케이션부터 이 많은 것들이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충돌이라는 게 그냥 뭐 어떤 분들은 뭐 안세영 선수의 뭐 인격을 가지고 또 문제를 삼는 분들도 있고 어떤 네. 분들은 또 뭐 협회를 비난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게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세대 차이고 여기서 이 마찰음을 건강하게 이 새롭게 이렇게 협회의 그 스탠다드가 재정립되는 계기로 저는 삼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쩔 네. 수 없는 충돌이에요. 그런 점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 경우에 확실한 원칙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선수 중심이어야 된다. 그렇죠. 네. 그쵸. 아니 코치 중심이나 또는 그쵸, 무슨 맞습니다. 협회 그 예. 임원 중심이나 예. 협회장 중심이어서는 절대 안 된다. 네. 아니 스포츠는 선수가 하는 거지. 네. 무슨 저 협회에 큰 책상 앉아서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스포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선수 중심이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예, 아니 코치나 협회도 선수를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당연하죠. 그 선수가 성장해서 그래서 또 다시 그 협회나 코치가 되면 또 자기 밑에 선수를 위해서 또 존재해야 돼요. 그러니까 원영석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세대 차이나 문화 차이가 있는데 예. 그러면 누가 맞춰가야 될 거냐? 당연히 아니, 선수한테 맞춰가야지. 맞추는 거죠. 선수가 메달을 따는 거지. 코치가 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 선수가 아니, 그러니까 미래죠. 미래에 그 맞추는 거죠. 과거가. 있잖아요. 그 태권도 네. 그 억울하게 판정해서 하니까 코치가 자기 징계 먹을 거 각오하고 뛰어 들어가서 항의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등수가 바뀌잖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선수를 위해서 코치는 몸을 던져야 되지.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 제가 이게 완전히 거꾸로 된 한국 체육계를 완전히 이 뒤집어 놔야 된다. 제가 그렇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주 저는 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예. 아주 이제는- 그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이제 바뀌어야죠. 그 말씀대로 선수 위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예, 오늘 우리 올림픽 스포츠 대담을 위해서 두 분이 와 계셔서 네. 예. 오늘은 좀 예. 서둘러서 끝내야 되겠습니다. 마무리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원영수 변호사. 아무래도 저 심우정 내정자가 이렇게 그 내정된 게 대해서 저는 사실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좀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그 사면과 관련해서는 국민 통합의 관점이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도 이제 좀 전체적인 맥락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반응을 더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승훈 변호사. 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선에 최근에 아주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있을 김문수 후보자의 청문회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문수 지명자 후보자는 청문회 하기도 전에 스타가 돼가지고 예. 아주 고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